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촬영하러 왔습니다. 24년 6월에 마지막 촬영을 했었던 곳인데요. 당시에 왔을 때 제가 최초 분양가 9억대에서 타입별로 6억대, 7억대 이렇게 인하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11세대, 12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좀 지난 다음에 가격 할인을 한 번 더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촬영해 왔는데요. 지금 분양가는 5억 7천, 5억 9천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눠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세대는 11세대, 12세대에서 지금은 10세대 남았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한두 세대 정도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1세대라고 했는지 12세대라고 했는지. 그런데 뭐 한 세대 정도 차이니까 의미는 없어서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무튼 가격 할인이 한 번 더 돼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가격대면 이제 일산에 있는 삼성캐슬 아시죠? 풍동에 있는 그 삼성캐슬의 복층 가격보다도 1억 정도 저렴한 겁니다. 삼성캐슬의 복층 분양가가 6억 후반 정도에 분양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5억 7천, 5억 9천이잖아요. 단독주택이 빌라 복층보다도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찾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산 서구 덕이동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서 5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바로 대로변이 나오고요. 버스가 지나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들도 많고 뭐 편의점, 은행, 마트들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봐도 여기가 굉장히 대도심처럼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지로 올라가는 라인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단지로 가는 길은 꽤나 한산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차량들이 서 있긴 하지만 이 라인에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요. 사람 통행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서구 이 덕이동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산 신도시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거의 필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5분 내려오면 버스도 많이 다니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 타고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여기 좀 가까워야 된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는 경의중앙선 탄현역까지는 도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기본 편의시설들은 밑에 있지만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들 이런 것들 자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차량을 타고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된다. 한 1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숨이 차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단지로 내려가 볼게요. 단지 안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출입구에는 주차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문도 있는데 대문은 평소에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동이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서 그냥 대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 있는 모델하우스 촬영하는 거였는데 모델하우스 촬영이 현재 어렵다고 해서 옆에 있는 세대를 소개할 거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집을 소개를 했었죠. 이 집이 앞에 뷰가 이제 좋아서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 뒤에 있는 가격 할인이 많이 된 집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지 면적은 도로 12평 포함해서 60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48평인 주택이라서 땅이 크진 않겠죠. 그래서 마당이랄 만한 공간은 따로 없고요. 건축은 3층까지 60평입니다.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고 외장은 모노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사용도 가능하고 5폐수 직관인 일산 단독주택입니다. 주차는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봤거든요.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추가 주차는
여기에다 하셔야 됩니다. 내 집 거실 앞쪽에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옆을 보면 그런 식으로 주차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차를 해도 통행은 크게 불편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주차를 해야 된다면 내 집 거실 앞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세대 현관은 아담한 사이즈예요.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3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 여기에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미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방이 보입니다. 1층에 방이 있는 스타일인데 옆에 모델하우스에는 1층에 방이 없습니다. 이게 타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1층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없고요. 방 크기는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안쪽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창이 기역자로 나 있는데 한쪽은 환기가 가능하고 이쪽은 필름 시공을 해놨는데 뒤에 바로 집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름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안쪽으로 조금 따라 들어오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는 실링팬,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채광도 아주 좋고 거실 사이즈가 4,400에 3,500 정도 나오니까 아파트 5구 사이즈의 거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2시 정도 됐거든요. 채광은 상당히 좋습니다. 뷰는 앞동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 건물을 보는 뷰라서 뷰는 떨어지지만 채광은 좋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쪽에 채광창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개방감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돌아가도 옆에 건물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해를 받기에는 좀 불리합니다. 옆에 있는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방감용으로 만들어 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은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좀 긴 스타일입니다. 추가 식탁은 여기에다가 두게 되면 4인용까지는 괜찮습니다. 4인용을 놓더라도 거실을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4인용 식탁까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별도의 옵션은 없어요. 뭐 냉장고가 옵션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장고 2대 놓을 수 있는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델하우스 타입하고 또 다른 게, 모델하우스 타입은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한 대밖에 없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이 2호 타입은 냉장고 자리는 2대지만 다용도실은 1층에 없고 대신에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드는 여기를 상부장을 채워놓지 않아서 그냥 노출된 방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상부장이 채워져 있었다면 매립을 해놨겠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인데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갔다고 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땅이 크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있기는 한데 여기를 못 쓸까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이동식 창고 정도는 놓고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층은 욕실 빼고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층고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1층, 2층, 3층 다 재봤는데 각 층이 전부 2m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층의 욕실은 세면대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안쪽에 샤워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좁으니까 세면대를 그냥 차라리 밖으로 빼고 안쪽은 샤워 공간까지 확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샤워 공간, 양변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 사이즈는 90cm 정도 되니까 안정감이 있는 폭입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채광창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틀어서 올라가니까 폭도 그렇고 안정감이 있는 계단이면서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난간대 손잡이도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서 쓸 수 있는 미니 거실이 보입니다. 3인용 소파 놓고 2인용 또는 3인용, 그리고 정면에다가 작은 TV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꾸며서
쓰셔도 좋을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도 채광창,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도 제법 쓸만한 공간이 2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훌륭합니다.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고 채광도 1층 거실하고 같은 방향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인터폰 설치가 안방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모델하우스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모델하우스는 안방 바깥쪽으로 해서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넓진 않은데 그런 베란다가 하나 있어서 한 번씩 머리 식힐 때 열고 나가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 2호 타입은 또 안방 쪽에 베란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타입별로 그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보실 때는 다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자,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납 정도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면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의자 갖다 놓으면 여기는 화장대, 여기는 세면대가 있으니까 겸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세면대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욕실 안쪽에는 세면대가 없고요. 양변기 그리고 샤워 공간만 확보가 되어 있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살펴봤고요. 자, 안쪽에 있는 다른 방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다용도실을 보겠습니다. 자, 2호 타입은 다용도실이 2층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용도실이 많이 넓진 않죠. 그래서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방,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두 번째 방 크기도 괜찮습니다. 침실로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도 기역자 창인데 한쪽은 또 환기가 가능한 창으로 설치를 해놨네요. 자, 메리평 북박이장이긴 한데 반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폭을 봤을 때 야,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북박이장이라면 정말 난감하겠다 했는데 그 정도로 센스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열어보면 안쪽으로 꽤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더 매립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북박이장 3칸이 있고요. 두 번째 방에도 욕실이 있어요. 자,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2층에 그러니까 방마다 욕실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층 두 번째 방에도 욕실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그냥 더 넓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3층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유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역시 올라가는 라인에다가 채광창을 길게 만들어 놨고 손잡이 난간대도 역시 올라갈 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2층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죠. 그런데 3층은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1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거고 그리고 개수대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요 공간은 제가 볼 때 다이닝처럼 쓰면 좋지 않을까, 다이닝 룸처럼 꾸며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주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기역자 창인데 한쪽은 환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 주방이 있는 공간을 살펴봤고요. 3층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면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 차례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3층의 욕실이고 3층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층은 직사각형인데 여기서 안쪽까지 길이는 꽤 되는 편인데요.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어서 실제로 이 공간은 쓸모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살짝 꺾여 있지만
온전히 침실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역시 3층 방에도 기역자 창을 만들어 놨고요. 정면의 창은 굉장히 크고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채광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도 바깥쪽 출입이 가능하고, 자, 이 문을 통해서도 바깥쪽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나가보면 테라스는 그래도 제법 넓은 편입니다. 땅이 크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3층의 테라스를 마당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에는 여기에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합성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호 타입은 합성 데크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있다면 전용 풀장 같은 거 만들어서 넓은 건 아니더라도 작은 풀장이라도 그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전기 콘센트 있네요. 죄송합니다. 전기 콘센트 여기에 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에는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난간대는 강화유리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파손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와서 할인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또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가 이제 6억대, 7억대 요 정도였는데 또 몇 개월 지나서 와서 보니까 5억 7천, 5억 9천 이렇게 분양한다고 하니까 또 대폭 할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에 있는 신축 복층 빌라보다도 지금 단독주택이 더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치는 요 정도면 괜찮고 그냥 요 가격대에서 있는 단독주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 나와서 둘러보실 만은 하니까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